자,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뭔가 엄청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막 긴급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대한 사안인 것을 연출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였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그 직접적인 대화 녹취록을 공개를 하겠다라는 취지였고 실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께서는 이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아예 당이 말을 안 듣네, 뭐 당이 말이 맞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명태균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두 문장이 들려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윤 대통령의 내외가 이 명태균 씨 또 뭐 강혜경 씨 네. 대화 속에서 그냥 뭐 그분의 목소리로 등장을 했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직접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뭐 이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음성이 어쨌든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네. 명태균 이슈가 사실 묻혀가다가 다시 좀 활활 타오르게 되는 감이 있죠.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빌미로 네.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나오기 전에 계속 전국을 흔들어서 네. 사법부를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더 흔들 탄핵으로 가는 그러한 기초공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자면 네. 저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이에요.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인 신분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전화가 수백 수천 통씩 매일 걸려왔다고 하는데, 그랬겠네요. 뭐 명태균 씨와도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도 네. 어쨌든 대선 초기에 이분이 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하니 그 축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덕담을 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해명이고요. 네. 실제 공천 권한은 윤상현 공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게 있었다라는 네. 부분이고, 윤상현 공관위원장도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이야기 나눈 적 없다. 저건 아마 그냥 의례적 덕담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이 녹취록이 어떻게 유출이 되었느냐? 네. 명태균 씨가 또 취지에 의했습니다. 본인이 이걸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를 들고 있었나 봐요. 이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작정한 거 아니면 녹취록을 왜 들고 있죠? 그리고 그걸 주변에 자랑하듯 몇 번 들려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혜경 씨 말고 명태균 씨와 아주 가까이서 일하던,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약간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A 씨가 그걸 또 몰래 명태균 씨 몰래 녹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주 몰래 녹음하고 뒤통수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취해서 막 자랑하듯 틀려준 것도 너무 큰 잘못이지만, 그걸 그 측근인 A 씨가 몰래 핸드폰 녹음 버튼 누르고 그냥 듣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A 씨가 이 녹음을 녹음한 게 네. 지금 민주당으로 건너간 것 같아요. 이 제보자가 A 씨인 것 같은데, 근데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A 씨가 녹취한 거는 완결된 통화 파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끊어서 들려준 것밖에 없다. 근데 저기서 대통령이 뭐 당에서 말이 많더라라고 한 것처럼 네. 결국 최종 결정은 당에서 했다는 게 그 대화 맥락의 결론이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해서요. 네. 이 문제가 어디까지 번질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이제 대통령실 해명과 네. 명태균 씨의 입장은 제가 방금 정리해드린 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방금 해명에 대한 보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통령실에서는 그 경선 이후,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는 명 씨하고 연락을 주고받거나 한 사실은 없다라고 딱 선을 그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기존 해명과는 맞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저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결과 그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끝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되기 전이죠. 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2021년 11월 초 이전입니다. 경선 발표가 11월 초에 났던 것 같으니까. 네.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는 명태균 씨와의 연락을 차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네.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5만 사람들이 다 축하 전화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선거도 다 끝났고 네. 당선이 됐는데 다시 걸려온 축하 전화나 이런 거를 차마 뭐 안 받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하고 그래도 알던 사람이니 네.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라는 것 같고, 대통령께서는 오늘 점심에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참모들과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저 통화 자체가 좀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비중 음. 있거나 중요한 통화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A 씨로부터 받은 녹취에서 네. 이를테면 경선 이후부터 당선인 저 통화 전까지 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녹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해명을 보면 네. 뭔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건 경선 때 끝난 게 맞고 이거는 당선이 됐으니 네. 그때 막 이제 도와줬던 사람들이 전화 오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고 좋게 이야기해 준 것이다 정도가 대통령실의 해명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명태균 씨와 이제 윤 대통령의 이 녹취록도 어쨌든 명태균 씨의 측근인 A 씨로 이제 인해서 좀 세상에 나왔지만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자료가 뭐 어마어마하다, 뭐 방대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가면 뭐 다 깐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냥 모르겠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네. 검찰이 명태균 씨 자택을 또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수사 강도와 수사 속도도 좀 강해지고 빨라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뭐 오늘 이제 본인 말로는 네. 아버지 산소에 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증거를 다 불태울 거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입만 보고 지난 한 달 가까이 언론과 정치권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거 네. 빨리 수사해서 결론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수사 과정에서 네. 정말 이게 처음 불거졌을 때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이라고 하더니 지금 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쏙 빠졌거든요. 이제는 안 들려요. 그리고 그 네. 공개된 텔레그램에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총선 지난 총선에서 네. 이거는 경선해야 된다. 내가 도와줄 힘이 없다라고 말한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가십성 위주로 돌아가다가 네. 갑자기 이제 대통령과의 녹취가 녹음의 녹음으로 공개된 건데 정말 뭐가 더 있는지 무엇인지 실체를 좀 명확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빨리 밝혀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또 해명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다음 달이면 국회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주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시정연설 이후에 임기 반환점 돌고 나면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이런 가십성 소요가 좀 잦아들고 난 다음이겠죠. 요간의 어떤 과정이나 국민들께 염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네. 그러한 또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